이번 시간에도 질문이 있어서 또 영상을 찍게 되네요. 일단은 윤재훈님이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는 청강 신청한 비전공자인데 엔지니어가 되고픈 사람입니다. 영상 잘 보고 있고요. 팀장님에게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현재 블록체인이 핫한데 누구는 블록체인이 현재 예전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와 같다고 하고 누구는 그런 가치가 없는 거품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팀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현재 블록체인이 핫한 건가? 물론 이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연구는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어떤 그 이전에는 암호화폐 자체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르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거에 맞췄다면 지금은 조금 그런 시선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기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운 건데 기술적으로는 새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각각의 블록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그런 것들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다. 이거는 사실은 P2P 프로그램과 굉장히 유사해요. 구조 자체는 실제로 서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P2P 프로그램 동영상 뭐 서로 막 공유하고 뭐 아니면 그거 말고도 뭐 VPN 같은 거 있거든요. VPN이라고 해서 가상 사설망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프록시나 IP 프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개개인의 컴퓨터가 상대방의 어떤 신호를 받아들임으로써 그쪽 대역을 사용할 수 있게 그 나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직구하는데 막 슈프림 같은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슈프림 같은 브랜드는 보면 이제 직구를 하려면은 이제 뭐 프록시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이제 살 수 없게 자국민만 살 수 있게 막아놓는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록시를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것처럼 그쪽에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대신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P2P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플레이어 투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P2P를.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 자체가 그런 정보들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드를 유지하는 기여자들에게 전부 줌으로써 그런 어떤 뭐 그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보장이 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훌륭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런 기술은 기존에도 있었고 P2P 프로그램들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뭐 토렌트나 같은 시드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정보를 같이 여러 PC에 갖고 있는 것처럼 서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때로는 굉장히 어떤 매력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자료가 웹디스크 아니고 뭐 웹하드 웹하드 같은 데는 업로더가 일일이 올려야 하지만 P2P 같은 경우는 일일이 올리지 않고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그냥 동기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웹하드는 그 한쪽 그 웹하드 서비스하는 업체가 이걸 모든 거를 다 떠안는 구조인데, 모든 트래픽을 다 떠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 구조인데, P2P 프로그램 뭐 당나귀라든지 이동키라 그러죠. 이동키나 뭐 토렌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각각 트래픽을 부담함으로써 그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P2P 구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노드가 아니고 그 자료 자체에 어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P2P와 웹하드 디스크와의 어떤 차이 정도가 블록체인과 어떤 일반 어떤 중앙 집중 방식의 차이를 예를 들 때 저는 많이 쓰는데요. 이런 기술 자체도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블록체인의 그러니까 기술 자체로는 저는 굉장히 핫한 거 맞다고 보고, 예전에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와 같다고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점점 분산되고 있는 건 맞아요. 컴퓨팅 시스템이
분산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정보의 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뭐 빅데이터도 인공지능도 뭐 블록체인도 다 거의 핵심은 분산이거든요. 분산해서 저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리고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아무튼 뭐 하드웨어 발전, 그리고 네트워크 속도의 발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딱 접점이 딱 맞아서 지금 갑자기 핫해진 거거든요. 왜냐면 그 하드웨어 가격이 되게 싸다거나 너무 비싸다거나 이러면은 블록체인처럼 만드는 게 되게 힘들겠죠. 아니면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컴퓨터들이 뭔가 문제가 많으면 또 힘들 수도 있고, 네트워크 자체가 모뎀처럼 굉장히 느리면 블록 자체를 받아들인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느린 그런 구현이 될 수밖에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거품인지 얼마나 이렇게 막 발전한 거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잘 모르겠는 게, 왜냐면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인 거 맞고, 그리고 분명히 뭐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근데 그게 꼭 블록체인으로 나뉘어야만 하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는데, 확실한 건 나눠 가짐으로써 가지는 어떤 중앙 집중 방식과는 다른 형평성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부 주도로 소유하던, 아니 중앙 집중 방식을 소유해서 그 사람이 소유하던 게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위험해지기도 한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서비스들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우버 이런 시스템, 이런 앱이 독일엔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독특하게 느껴지는 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우버를 만들면 이제 중앙 책임자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뭐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중앙에서 완전히 중앙 집권 방식인 에어비앤비나 어떤 우버 같은 서비스는 우버 측에서 그런 뭐 기사 관리를 잘 못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보통 지는데, 블록체인 방식은 정말 서비스 업체가 그 많은 걸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지?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페이에서 뭘 구매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돈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 정도 네이버가 그러니까 보장은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네이버 페이에 짝퉁이 올라왔어요. 짝퉁이 올라왔는데 그 네이버 쇼핑에 그게 올라왔는데 그 짝퉁을 만약에 그 사람이 팔았어요. 근데 그거 자체 관련해서는 네이버는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짝퉁을 올리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검수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짝퉁을 팔아도 네이버가 처벌을 묻는 게 아니고 그 판 사람만 처벌을 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이버를 믿고 거기에 짝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이렇게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신다고 한들 네이버는 책임질 게 없으니까. 물론 이제 도의적인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서 저기 짝퉁 많이 올라와 하면은 서비스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뭐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는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확실한 건 그 전보다는 개개인이 자기가 지금 자기가 가진 거를 좀 더 자유롭게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하드에 비해서 P2P 디스크가 좀 더 자유로운 자료들이 많고 좀 폭넓은 자료들이 있는 것처럼, 물론 문제는 그거는, 근데 그렇지만 블록체인의 문제가 웹하드의 문제가 똑같은 게, 그러니까 웹하드 말고 그 P2P 프로그램과 똑같은 게, P2P는 개개인의 PC의 인터넷 속도와 PC 성능을 굉장히 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는 서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크립토키티라는 예전에 게임이 나왔었는데, 그 게임이 굉장히 트래픽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들이 그 성능이 좋지 않으면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굉장히 그 노드 경량화라든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경량화를 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건 블록체인이 해결해야 되는 건 속도인데, 그런 게 많아지면 이제 개개인이
좀 더 자유롭게 뭔가를 하는 거는 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픈 게 어떤 거를 감시하려면 굉장히 블록체인 그 구조를 이렇게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토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가 단속할 때 잡을 때 다운로드 하고 있을 때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타고 가는데 굉장히 좀 더 많은 수법이 필요해진다. 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자료가 그만큼, 자료의 공유나 어떤 서비스를 할 때 무언가가 굉장히 편해진다고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단속이 불가하다는 건데, 단속이 불가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유가 보장되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자료들도 돌아다닐 수가 있다. 라는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그 나름대로 또 이제, 그 굉장히 또 다른 어떤 좀 어둠의 통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이제 운영하는 쪽,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유롭냐 아니면은 그래서 탈중앙화라는 게 거의 그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중앙 집권 방식이면 막 믿기가 힘들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 금융 쪽에서 장난질이 많았다.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비트코인이 생긴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생기고 그래서 미국의 금융권에 있어서 너무 신뢰하기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막 주식을 가상으로 막 발행해가지고 문제 생긴 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중앙집권 방식은 굉장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난 못 믿겠다. 우리 모두 그 팩트를 함께 블록으로 가지고 있자. 이게 지금 블록체인의 핵심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가 굳이 있어야 되나? 근데 엄청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최적화 관점보다는 신뢰 관점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엄청나게 뭐 발전하겠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게, 모바일은 거의 이제 그 옛날부터 그런 꿈을 실현해주는 기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이제 개발 공부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게 앞으로 펼쳐질 시대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그런 뜻을 얘기하면서 대학교 갔을 때 초기만 해도 유비쿼터스에 관련된 실험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이제 내 옆에 스크린이 뿅 뜨고 막 이런 측면에서의 막 그런 설명이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스마트폰으로 나온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쿼터스가 언제 어디서라는 뜻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PC 아니면 게임을 하는 거 상상을 못 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적인 면에서 모바일 폰에서 보여준 그 가능성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미 인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모바일이 맞춰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록체인은 인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 금융의 투명성 뭐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막 이것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고 막 그런 케이스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불편함의 그 질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막 블록체인이 엄청나게 모든 걸 주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폐 신뢰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어디에 신뢰하냐의 문제인데 정부를 더 신뢰하느냐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코인 발행자들을 더 신뢰하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분산했을 때 훨씬 자유로운 자료가 나오고 어떤 창작의 자유 뭐 이런 게 보장이 되는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런 뭐 비즈니스 전문가는 아니니까 기술 전문가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좀 그래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기술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시도가 있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판이 깔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굉장히 고효율이 나는 시스템들 어떤 서비스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기존에 신뢰성 문제가 많았던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성 문제 때문에 믿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올라간 악플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디까지 제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고소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첫 번째 생각은 좀 그냥 뜬금없는 상상 위주로 얘기를 했고요. 2번 질문 뭐죠? 블록체인이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니, 또 이것을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궁금해요. 설명하는 사람마다 달라서요. 맞아요. 지금이 거의 뜬구름 잡을 때예요. 왜냐면 지금 일단은 만들어는 놨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그거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암호화폐 거래소밖에 없어요. 그 투자해가지고 시세 차익 먹는 사람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비즈니스로 만든다는 게 왜 이렇게 막 조금 느낌이 다르냐면, 블록체인으로 그냥 P2P를 만들어도 돼요. P2P를 만들고 거래를 해도 되고,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떤 그 블록체인 위에 올라와 있는 어떤 무언가를 거래했을 때 분산 원장이라고 하잖아요. 분산해서 그 패킷을 같이 가지고 있는다, 이런 거거든요. 영수증 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거래를 했다 라는 걸 갖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거래 플랫폼에서 증명하는 걸로 하고 일종의 수수료를 내고 그렇게 벌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은 저는 이 블록체인 자체를 코인 하나마다 하나의 회사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블록체인마다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얘기를 해요. 아이씨. 뭐지? 왜 갑자기, 나 요새 치매인가 봐요. 약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알츠하이머인가? 진짜? 코인마다, 나 미쳤나봐. 이게 왜 생각이 안 나지? 코인마다 각자 추구하는 서비스나 이걸로 어떤 걸 만들겠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코인은 나는 게임으로 돈을 벌겠다, 나는 이걸 베이스로 게임을 만들고 그걸 그 주 결제 단위를 우리 코인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코인도 봤고요. 나는 음악 저작권을 서로 공유하는 음악을 거래하고 트론으로 거래하는 트론 같은 그런 코인도 봤고,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린 종합적으로 결제를 지원하겠다라는 사람도 그런 코인도 있었고,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하겠고, 우리는 또 뭐가 있었지? 별게 다 있어요. B2B 하는 코인도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올려놓고 그것을 거래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많던데요. 의료정보도 있었고, 치과도 있었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거 자체는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뭘 만들어서 돈 벌겠다도 정말 다양한 게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도 소프트웨어처럼 소프트웨어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뭘로 해서 돈을 벌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2번은 그렇게 정리할게요. 3번은 블록체인 개발자의 전망과 그쪽 분야의 개발자도 팀노바에서는 양성하시는지요? 블록체인 전문가를 양성한 건 아닌데, 근데 많이 블록체인 업체에 가고 있어요. 요새 진짜 많이 뽑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뭐가 있더래? 최근에 근데 팀노바 홈페이지 가도 작품 보시면은 되게 많이 이더리움 토큰 발행은 되게 거의 많이 하고요. 실제로 블록체인 오픈소스 만져가지고 고쳐서 하면 더 좋겠지만, 블록체인도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만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분석하고. 근데 실제로 블록체인 업체에서 최근에 들어가는 친구들 한 30-40% 정도는 블록체인과 거의 연계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을 시키고 싶어서 시킨 건 아닌데, 그냥 한번 토큰 발행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하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요즘은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애들이 워낙 트레이닝이 잘 돼 있어서, 네, 금방금방 기술을 보고 적응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블록체인 개발자, 근데 블록체인 개발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려면요, 아마 커리큘럼을 제가 아예 다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예 같이 오픈소스 뜯어보고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이론적인 접근부터 뭐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걸 전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결국엔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기반이 있으면 어떤 분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보통 저희가 게임 빼고는 에지가 나면은 다 가거든요. 보안업체 간 친구도 있고, 또 어디지? 보안업체, 안드로이드, PHP, 아이폰, 뭐 개발 API 만든 데도 있었고, 인베디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제한 없이 가요. 그게 이제 전공자들이 그 제한 없이 가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냥 개발 보편적으로 잘하면은 가죠. 근데 블록체인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수동적으로 할 게 많아요. 일단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설명부터 어디까지는 해줄 수 있겠지만 그걸 한 다음에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세대별 코인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그 소스들은 얼마든지 다 받아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럼 소프트웨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요. 결국에는 다 소프트웨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발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블록체인 업체 가서 지금 오픈소스 인섭 팀원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이랑 뭐 이오스 두 개 오픈소스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준이랑 또 있어요. 또 친구 있어요. 그 파티시 하던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둘이 같은 회사를 갔는데 걔네들은 기반이 제가 알기로는 대시코인 기반으로 오픈소스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신문 기사도 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갔어요. 근데 블록체인만 보신 다음에 팀노반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팀노반은 하나의 큰 틀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완전히 뭐 이론부터 막 미친 듯이 뭐 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부터 어떤 네트워크까지 탄탄하고 크게 세계관도 그려주고 크게 만들어서 탄탄하게 만드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걸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연봉도 굉장히 높지만 그만큼 분야도 딱히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초보자들이 나는 어떤 개발자가 되겠어 라고 컨펌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일단은 접해보고 나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나는 웹개발 과정이니까 웹개발자야 막 이렇게 하니까 보통은 웹개발이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팀노바 졸업생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죠. 그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바고, 그리고 제가 본 소위 이제 고연봉 개발자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플랫폼을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애들 정말 많이 봤는데 그냥 다릅니다. 수준 자체가. 그런 면에서 좀 집중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을 드릴게요. 뭔가 되게 추상적인데 그만큼 사업이 현재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블록체인 기술은 베팅용이죠. 그런데 이제 개발자로서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나쁘지가 않은 게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공부해놨을 때 괜찮은 일자리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일자리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해 정도는 있어야 같이 적응해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업 선택에도 좀 도움을 주긴 할 것 같아요. 현 시점엔. 그리고 향후 5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아무리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개발 기술은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바뀌는 시간이 이렇게 휙휙 바뀌는 느낌이 아니고 이제 좀 중첩돼서 새로운 기술과 기존 기술 중첩되면서 꽤 오래 가다가 조금씩 점유율이 사라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바로 옆에서 설명을 그림을 그리면서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기반 지식 없으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제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지금 얘기한다고 했는데도 사실 분명히 약간 뭔 소리 하지 이런 느낌 드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응용 2단계 되면은 제가 한번 블록체인에 대해서 싹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하긴 하는데 그냥 제가 꼭 굳이 정리 안 해도 워낙에 애들이 뛰어나서 팀노바에서 공부하면 워낙에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뛰어나지죠. 후천적으로 머리가 좋아져서 굉장히 금방금방 하는 편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